체볼 가주에 아기가 한 미혼모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할 때까지 비행기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뚫고 들어왔고 끈질기고 필사적이었다. 주변의 모든 승객은 얼굴을 찌푸리거나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란의 근원지를 향해 짜증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불평하지 못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도민국은 좌석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턱은 다이아몬드라도 깨뜨릴 듯 단단히 굳어 있었다. 평소 그를 어둠의 천사처럼 보이게 했던 맞춤 제작된 검은색 정장은 이제 그를 감옥처럼 옥죄는 듯했다. 평소 차갑고 계산적이던 그의 눈에는 낯선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바로 패닉,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패닉이었다. 그의 아들인 아기는 계속 울부짖었고 작은 주먹은 도민국의 가슴에 허우적거렸다.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그가 원하지 않은 왕관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이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고 이슬이 마지막 숨을 거둔 지 2달. 미국 지하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받는 남자였던 도민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존재가 된 지 2달이었다. 무력한 존재. 사장님.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다른 승객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일찍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안 돼. 도민국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우리는 일정대로 간다. 그러나 아기는 일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가 동의한 범죄 조직의 절반을 통제한다는 사실도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길을 건넌다는 사실도, 그의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아기는 오직 배고픔, 불편함, 그리고 도둑 맞기 전 2달 동안 알았던 따뜻함의 부재만을 알고 있었다. 도민국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모가 준비한 젖병, 놀라운 힘으로 뱉어내는 고무 젖꼭지, 사형 선고 서명에 더 익숙한 팔로 안고 흔드는 어색한 동작.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3줄 앞 설아이는 필사적인 울음소리를 들었고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착용하고 있는 수유 패드 위로 모유가 스며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생각과 함께 항상 찾아오는 슬픔의 파도를 억눌렀다. 6개월, 그녀가 자신의 딸을 안아본 지 6개월이 지났다. 밤중에 작은 심장이 멈춘 지 6개월. 아무런 설명도 경고도 없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의사들은 악몽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고통을 덜어줄 것처럼 말했다. 설아이는 산산조각난 삶을 재건하기 위해 뉴욕에서 열린 비탄 상담 컨퍼런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소아과 간호사, 적어도 그랬었다. 엠마를 잃은 후 그녀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기는 땅속에 차갑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울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졌고 설아이는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알았다. 본능적인 무언가, 오직 어머니만이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아기의 필사적이고 배고픈 울부짖음. 그녀는 팔걸이를 꽉 쥐었고 손이 떨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 옆에 멈춰 섰다. 설아이는 올려다본 후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아기 배고파 보여요. 저는 간호사예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무원의 표정은 안도와 회의감 사이로 바뀌었다. 그 승객분께서는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만 시도해 보시겠다면 해가 될 것은 없겠죠.
설아이는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전벨트를 풀고 승무원을 따라 통로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더욱 거세게 뛰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젖이 나왔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먹일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의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도민국은 고통 속에서도 왕좌에 앉은 왕처럼 앉아 있었다. 환한 신이 대리석에서 조각해낸 듯 단 얼굴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뒤로 쓸려 있었다. 날카로운 광대뼈, 정교하게 다듬은 수염이 그늘을 들이운 강한 턱, 그리고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흡수하는 듯한 어두운 눈. 그는 권력을 제2의 피부처럼 두르고 있었고 위험이 물결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와 그녀의 생존 본능이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넓은 가슴에 안긴 아기는 너무나 작고 무력해 보였다. 아기는 울음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고 작은 이목구비는 고통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사장님, 승무원이 초조하게 말을 시작했다. 이 손님은 간호사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도민국의 시선이 설아인에게 꽂혔고 그녀는 그 충격을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꼈다. 그 눈은 뼈에서 살점을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성인 남성도 짓지 않은 죄를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시 동안 설아인은 숨쉬는 법을 잊었다. 간호사. 그의 목소리는 벨벳으로 감싼 자갈처럼 낮고 거칠었다. 가장자리에 억양이 남아 있었다. 아마 이탈리아계일 테지만 미국에서 보낸 세월로 인해 미국화되었을 것이다. 소아과요. 설아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말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저는 저 울음소리를 알아요. 배고픈 거예요. 젖병을 시도해 봤습니다. 도민국의 통제된 외부에 좌절감이 스며들었다. 받지 않아요. 설아인의 시선은 남자에게서 아기로 옮겨갔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열렸다. 아기의 울음은 실제 고통을 말해주는 필사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소리였고 그녀의 몸은 뇌가 따라잡기도 전에 반응했다. 어떤 아기들은 인공 젖꼭지를 받지 않아요.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도망치라는 모든 본능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특히 처음부터 모유 수유를 했다면요. 아기 엄마는 도민국의 표정이 바뀌었다. 너무나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이 스쳐 지나가 설아인은 숨을 들이켰다. 죽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를 낳고 8주 전에.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객실 주변은 침묵에 잠긴 듯했다. 설아인의 눈은 흘리지 못한 눈물로 타올랐다. 그녀의 간호사 훈련이 시작되었음에도 그녀의 슬픔은 그의 슬픔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아마 익숙한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젖병을 거부하는 것일 거예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편안함과 안전을 연관시키는 무언가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설아인은 그가 자신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하는 정확한 순간을 보았다. 그의 턱이 조여졌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기가 또 한 번 필사적으로 울부짖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체볼 가주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위험했고 마치 자신이 듣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시험하는 것 같았다. 설아인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미친 짓을 넘어선 것이었다. 하지만 아기는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갈 곳 없는 모유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구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 작은 생명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젖이 나오고 있어요. 그녀는 뺨이 붉어지면서 인정했다. 6개월 전에 딸을 잃었어요. 제 몸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필요하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뒤따르는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다. 퍼스트 클래스의 모든 승객은 침묵했고 그들이 무엇인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심오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도민국은 이 여인, 방금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선물을 제안한 이 낯선 여인을 응시했고 그 아래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세상에는 선물이 없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었다. 모든 친절은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눈에는 오직 연민과 자신의 슬픔을 반영하는 비탄만이 담겨 있었다. 화장실로. 그는 갑자기 말하며 아이를 안고 있음에도 유려한 우아함으로 일어섰다. 그것이 더 은밀합니다. 설아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라 퍼스트 클래스 화장실로 향했고 그들 뒤를 따라오는 경호원을 강하게 의식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화장실은 좁았지만 비행기 화장실로서는 호화로웠다. 도민국은 입구에 서 있었고 그의 큰 체구는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했으며 수년 동안 불확실성을 보이지 않았을 그의 얼굴에 망설임이 새겨져 있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설아이는 그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아기에게 손을 뻗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름이 뭐예요? 하준. 그 단어는 기도이자 저주처럼 나왔다. 제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설아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고 그의 작은 몸을 가슴에 안았다. 하준의 울음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한 듯 딸꾹질 섞인 훌쩍임으로 줄어들었다. 그녀는 도민국, 이 위험하고 강력한 남자를 올려다보았고 방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녀에게 맡긴 그의 얼굴에서 그녀의 숨을 멎게 하는 취약성을 보았다. 제가 돌볼게요. 그녀는 약속했다. 도민국은 날카롭고 통제된 듯 한 번 고개를 끄덕인 다음 그녀가 문을 닫도록 물러섰다. 문이 찰칵 닫히는 순간 설아이는 자신이 하려는 일의 무게가 담요처럼 그녀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였고 수천 번 이 일을 해본 사람의 능률로 블라우스를 풀었다. 다음은 수유브라였고 그리고 그녀는 하준을 가슴에 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아기를 지탱했던 것처럼 그의 작은 머리를 지탱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준은 훌쩍거리며 그녀의 피부에 얼굴을 비볐다. 그리고 그의 본능이 발동했고 그는 젖을 물었고 설아이는 그가 젖을 빨기 시작하면서 익숙한 당김과 노음을 느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엠마가 아니었다. 결코 엠마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위로가 필요한 아이였고 영양이 필요했고 그녀의 몸이 여전히 필사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 아이였다. 괜찮아, 아가야. 그녀는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문 밖에서 도민국은 주먹을 옆구리에 꽉 쥐고 서 있었고 그의 경호원은 현명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아들의 울음이 멈춘 대신 찾아온 침묵은 안도이자 고통이었다. 그는 방금 하준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넘겼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이의 3미터 이내로 오는 모든 사람의 배경을 확인하는 그가 방금 자신의 아들을 성도 모르는 여자에게 넘겼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그가 자신을 둘러싼 갑옷을 뚫고 들어왔다.
어쩌면 그의 슬픔과 일치하는 그녀 눈 속의 비탄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낯선 사람에게 그토록 친밀한 친절을 베풀기 위해 필요했던 필사적인 용기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8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제안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15분 후 화장실 문이 열렸을 때 설아인은 하준을 평화롭게 잠든 채 안고 나왔다. 아기의 얼굴은 편안했고 그의 작은 주먹은 그녀의 가슴에 말려 있었으며 완전히 평온해 보였다. 도민국은 이슬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화로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위험한 무언가. 그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 잠들었어요. 설아인은 아기를 깨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잘 먹었어요. 이제 몇 시간은 잠들 거예요. 그녀는 하준을 다시 건네주려고 움직였지만 도민국의 손이 뻗어 그녀를 막았고 그의 손가락은 놀랍도록 부드럽게 그녀의 손목을 감쌌다. 당신의 이름. 그는 요구했지만 그의 어조는 날카로움을 잃었다. 설아인, 설아인입니다. 도민국. 그는 그녀의 손목을 놓고 익숙한 조심성으로 하준을 그녀의 팔에서 받아들였다. 그의 아들은 너무 만족하여 깨어나지 않고 희미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설아인 씨,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진 것 없어요. 설아인은 블라우스를 잠그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갑자기 깨달았다. 기꺼이 도왔습니다. 제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 대가가 따릅니다. 도민국의 눈은 그녀의 숨을 먹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이 한 일,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평화를 준 것은 제가 단순히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어조에 담긴 무언가가 설아인의 심장을 매력 이상의 것으로 뛰게 만들었다. 그것은 거의 경고처럼 들렸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어요. 잠깐. 그 단어는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도민국은 하준을 한 팔로 쉽게 옮기고 정장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착륙하면 전화하세요. 제대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설아인은 반사적으로 명함을 받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가락을 스쳤다. 그 접촉은 그녀의 팔에 전기를 보냈고 그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보아 그도 그것을 느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위험하게. 당신은 제 아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설아인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승객들이 그가 지나갈 때 시선을 피하는 방식부터 그의 움직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원들까지 이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이 위험을 외쳤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볼 때의 표정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 자신의 산산조각 난 마음에 호소하는 취약성. 저녁 식사. 그녀는 자신이 동의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저녁 식사요. 도민국의 입술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고 그의 얼굴은 위험해서 압도적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변했다. 그냥 저녁 식사. 그가 되풀이했지만 그의 어조에 담긴 무언가는 그들 중 누구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약속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설아인은 멍한 상태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준의 작은 몸의 따뜻함이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도민국의 경호원들이 이미 그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며 도민국의 눈에 떠오르는 계산적인 표정도 보지 못했다. 그의 세상, 전통이 피보다 깊게 흐르는 미국 지하 조직의 세상에서는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돕는 친절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옛 방식,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방식, 고대 가족들을 여전히 지배하는 방식에 따르면 가주의 아이에게 젖을 먹인 여자는 그 가족에게 묶이고 그에게 묶이게 되었다. 설아이는 방금 그의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 그녀는 도민국이 제공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를 하준에게 주었다. 이슬의 죽음 이후 그가 필사적으로 원했던 단 한 가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들의 세상의 전통에서 그녀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고 그녀를 그의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도민국은 평화롭게 잠든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았고 할아버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여자가 자신의 몸으로 네 아이를 먹이면 그녀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가주의 아이는 단 한 명의 어머니, 즉 그의 왕비만을 가질 수 있다. 그는 옛 방식을 믿지 않았다. 정말로. 그것들은 미신이었고 다른 시대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하준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화로운 모습을 안고 있는 동안 도민국은 그 고대 규칙의 무게가 망토처럼 자신에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제안한 순간 그녀는 그의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의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은 신성했다. 어떤 유대는 깨질 수 없었다. 어떤 빚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갚을 수 있었다. 비행기는 구름 속을 계속 여행했고 두 개의 부서진 영혼을 어느 쪽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으로 데려갔다. 비탄에서 도망치는 소학과 간호사 설아인, 그리고 권력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방금 찾은 체볼 가주 도민국, 그의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세상에서 사랑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국 자체보다 오래된 전통에 쓰여 있었다. 설아이는 오늘 밤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녀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하준은 모든 젖병을 거부하고 날마다 약해지며 천천히 굶주리고 있었다. 의사들은 튜브 급식, 입원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의 한 번의 연민의 행동이 몇 주간의 의료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해결했다. 그리고 도민국은 항상 자신의 빚을 갚았다. 항상. 이틀 후 공항에서 설아인을 태운 검은색 SUV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민국의 명백한 부를 감안할 때 아마도 고급 레스토랑을 상상했었다. 대신 차갑고 이어폰을 낀 산처럼 거대한 운전수는 그녀를 연방보호나 무언가 더 어두운 것을 외치는 차량으로 안내했다. 창문은 너무 어둡게 틴팅되어 밖을 볼 수 없었고 그녀의 문이 닫히는 순간 자물쇠는 불길한 딸깍 소리와 함께 잠겼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설아이는 SUV가 교통 흐름 속으로 들어설 때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가주님의 저택입니다, 손님. 운전수의 눈이 백미러로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사적인 저녁 식사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기 때문에. 가주님. 도민국이 아니라 사장님이 아니라 가주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설아인의 속이 뒤틀렸다. 비행기의 경호원들, 승객들이 그에게 넓은 공간을 내어주던 방식,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쉬운 방식, 조직범죄에 대한 뉴스 보도와 범죄 드라마에서 알던 가주라는 칭호의 일상적인 사용. 오, 맙소사. 자신이 무엇에 휘말린 것인가. SUV는 인천의 거리를 구불구불 통과한 후 교회로 향했다. 매 마일마다 공공장소에서 멀어지고 돌담과 철문 뒤에 숨겨진 광활한 저택에 가까워졌다. 그들이 마침내 특정한 문을 통과했을 때 두 명의 명백한 무기를 든 남자들이 지키고 있는 이 문을 통과했을 때 설아이는 심장이 목구멍으로 치솟는 것을 느꼈다. 저택은 거대했고 대부 영화에 나올 법한 대규모의 저택이었다.
잘 가꾼 잔디밭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SUV가 정문으로 다가서기 전에 설아인은 경비원 4명 이상이 경내를 순찰하는 것을 세웠다. 설아인 씨, 60대의 여자가 문에 나타났고 그녀의 엄격한 표정은 설아인을 훑어보면서 약간 누그러졌다. 저는 집사 최 여사입니다. 사장님은 아기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아기방? 맞다. 이건 하준에 관한 것이었다. 설아인은 최 여사가 건축 다이제스트에나 나올 법한 집을 안내하는 동안 그 생각에 매달렸다. 대리석 바닥,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 설아인의 연봉보다 비싼 가구. 모든 것이 부와 권력과 위험을 외쳤다. 그들은 웅장한 계단을 2층으로 올라갔고 설아인은 보기 전에 소리를 들었다. 하준의 울음소리, 비행기에서처럼 필사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최 여사가 문을 열자 구름 벽화가 한쪽 벽을 덮고 있는 부유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아기방이 드러났다. 방은 부드러운 파란색과 은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도민국은 창가에 서 있었고 하준은 그의 품에서 울부짖었고 그의 표정은 좌절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정장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 올려 근육이 단련된 팔뚝과 설아인의 숨을 멎게 하는 광범위한 문신을 드러냈다. 평범한 문신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의도적이고 상징적이었다. 그녀는 몇 가지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왕관, 가문의 문장처럼 보이는 것, 범죄 지하 세계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종류의 문신. 설아인.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거칠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당신을 찾았어요. 저를 찾았다고요? 설아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 도민국 씨, 이게 뭐죠?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그의 어두운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아마도 그녀가 직접적으로 묻는 것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그는 최 여사에게 손짓했고 그녀는 소리 없이 빠져나가 뒤에서 문을 닫았다. 갑자기 설아인은 자신이 만난 가장 위험해 보이는 남자와 그의 우는 아기와 단둘이 남겨졌다. 이미 아시는 것 같은데요. 도민국은 여전히 하준을 흔들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똑똑합니다. 조각들을 맞췄겠죠. 당신은 지하 조직과 관련되어 있군요. 질문이 아니었다. 저는 이 조직의 수장입니다. 적어도 저는 산토로 가문의 수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스턴까지 대부분의 운영을 통제합니다. 운송, 건설, 폐기물 관리. 일부는 합법적이고 일부는... 그는 잠시 멈췄다. 덜 합법적이죠. 설아인은 뒷걸음질쳐 문으로 향했고 손은 손잡이를 더듬거렸다. 저는 가야 해요. 하준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셰. 도민국의 목소리는 그가 명령적이어서가 아니라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멈췄다. 그를 보세요, 설아인. 정말로 보세요. 그녀는 더 나은 판단에 반하여 그렇게 했다. 도민국의 팔에 안긴 아기는 비행기에 있을 때보다 더 말랐다. 그의 울음은 경보를 울리는 그녀의 간호사 본능을 자극하는 약한 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작은 눈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피부는 아기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혈색을 잃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틀 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가 먹지 않아요. 도민국의 턱이 조여졌다. 젖병도 아무것도요. 우리가 착륙한 날 밤에 젖병 하나를 먹었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그를 입원시키고 튜브를 넣어 급식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를 잃었어요. 제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군요. 없군요, 뭐.
서라인은 이해하며 말을 마쳤다. 그녀는 하준에게 손을 뻗었고 아기가 그녀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의 울음은 훌쩍임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비볐다. 오, 아가야, 너는 정말 배고프지? 그렇지? 미안해. 도민국은 머리에 손을 얹었고 그 몸짓은 그를 더 젊고 더 취약하게 보이게 했다. 이것이 당신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부탁할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보았을 때, 설아인,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난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평화로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설아인은 품에 안긴 아기에게서 눈을 들어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무섭고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는 또한 자신의 아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필사적인 아버지였다. 그녀는 엠마를 생각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였을 그녀를. 그 끔찍한 아침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구걸하고 빌리고 훔쳤을 그녀를.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알아요. 네, 저는 저 문을 박차고 영원히 뒤돌아보지 말아야 해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는 먹어야 해요. 설아이는 하준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훌쩍임은 영양을 계속 찾으면서 딸꾹질 섞인 울음으로 변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도민국은 급하게 긴급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급여, 집, 무엇이든요. 그냥 그를 도와주세요. 제발요. 이 남자는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 아마도 절대적인 권위로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저희에게 사생활을 주시겠어요? 설아이는 조용히 물었다. 도민국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지만 설아인의 목소리가 그를 멈췄다. 잠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지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비행기에서 당신은 제가 당신의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고, 제가 한 일이 일종의 빚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었죠? 도민국의 턱 근육이 경련했다. 긴 순간 동안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설아인은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니 그는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는 전통의 무게로 무거웠다. 제 할아버지는 시칠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억양이 약간 짙어졌다. 그는 미국에 올 때 옛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전통 위에 이 가족을 세웠습니다. 그 전통 중 하나는 아이들, 특히 그들을 먹이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옛 가족들에게는 피만이 가족을 만드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저 또 마찬가지입니다. 도민국의 눈은 설아인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불타오르며 강렬했다.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양육할 때, 특히 가주의 아이를 양육할 때, 그녀는 그 가족에게 묶이고 그들에게 신성한 존재가 됩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에서 그녀는 무엇이 되죠? 설아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도민국은 말을 마쳤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가주의 아이는 단 한 명의 어머니, 즉 그의 아내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설아인은 그가 방금 한 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를 응시했다. 진심일 리가 없어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도민국은 재빨리 말했다. 이것은 중세 시칠리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세상에서
당신이 그 비행기에서 한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당신이 우리 가족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가족들이 당신을 우리와 연결된 것으로 볼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는 말을 멈추고 그 단어들로 고군분투하는 듯 했다. 그것은 제가 당신이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버려 둘 수 없다니요. 서라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저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옛 미신 때문에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신이 아닙니다. 도민국의 목소리가 강경해졌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그리고 퍼질 것입니다. 서라인. 이런 일들은 제 세상에서 비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표적이 될 것입니다. 경쟁 가족들은 당신을 저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보호가요. 그럼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서라인은 하준을 더 가까이 안았다. 아기의 훌쩍임이 격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도울게요.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해 줄게요. 그리고 떠날 거예요. 아무도 알 필요 없어요. 최 여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 운전수도 알고 있습니다. 제 보안팀도 알고 있습니다. 도민국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서라인은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과 싸웠다. 그리고 약 3시간 후에 제 부하가 주간 보고를 위해 오면 그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까지 여기서부터 시카고까지 모든 가족이 도민국 회장님의 아들이 유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빨리 퍼집니다. 그럼 제가 단지 직원, 고용된 간호사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조에 좌절감이 묻어났다. 상징이 중요합니다. 행동 자체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제 아들에게 소중하고 친밀한 것을 주었습니다. 옛 가족들의 눈에는 그것이 당신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제가 보호해야 할 저의 것으로 만듭니다. 저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라인이 그 말을 할 때조차도 하준은 필사적인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감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모유가 분비되었다. 아기도 그것을 감지했고 그녀의 셔츠에 더욱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도민국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그녀의 몸이 그녀의 결심을 배신하고 있다는 이해를 그녀의 눈에서 보았다. 그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이제 당신에게도 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라인 씨, 다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서라인은 품에 안긴 고통받는 아기를 내려다본 후 앞에 있는 위험한 남자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뇌의 모든 합리적인 부분은 도망치라고,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였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맹세를 했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태어난 날 어머니를 잃은 이 순진한 아이는 그녀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다. 일주일이요.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일주일 머물게요. 그가 젖병에 익숙해지도록 도울게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유 수유 전문가와 협력할게요. 하지만 그 후에는 저는 떠날 것이고 당신은 모두에게 제가 단지 임시적인 의학적 해결책이었다고 말할 거예요. 이상한 조직 결혼 전통도 신성한 유대도 없이 단지 전문적인 약속일 뿐이라고요. 도민국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일주일이요. 그리고 7일 후에 보복 없이 저를 따라오지 않고 저를 일종의 소유물로 주장하지 않고 제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계약서를
문서로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화를 꺼냈다. 1시간 안에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아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스스로에게 말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돌려 창가 근처에 놓인 푹신한 흔들의자에 앉았다. 사생활이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이번에는 도민국은 논쟁 없이 떠났고 뒤에서 문을 닫았다. 설아인은 그가 밖에 누군가를 배치하는 소리를 들었다. 물론 그는 그랬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사방에 경비원을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하준과 단둘이었다. 좋아, 아가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 단추를 풀면서 속삭였다. 밥 먹자. 하준은 즉시 젖을 물었고 그의 필사적인 빨기는 만족한 아기의 규칙적인 당김으로 점차 누그러졌다. 설아인은 그를 흔들면서 눈을 감았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잘못된 일이었다. 그녀는 범죄 조직 두목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고 피 묻은 돈으로 산 저택에 앉아 있었고 한국 자체보다 오래된 전통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맙소사. 다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올바르게 느껴지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엠마를 구하는데 실패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문 밖에서 도민국은 벽에 기대어 서서 아들의 울음이 멈췄다는 것은 그가 마침내 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침묵을 들었다. 마침내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전화를 꺼내 류건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류건태, 지금 당장 여기로 오고 변호사를 데리고 와. 그는 잠시 멈추고 부하의 반응을 들었다. 왜냐하면 상황이 생겼어. 아기가 유모를 가졌어. 그는 전화기를 통해 류건태의 충격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세상에서 모두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그래. 도민국은 그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이어갔다. 나도 전통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그녀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해. 그녀를 없이. 그는 옛 방식이 요구하는 것을, 그의 할아버지가 의심 없이 주장했을 것을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 않아 멈췄다. 여자가 가주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녀는 의식이나 서류가 아닌 합법적인 계약보다 더 오래되고 구속력이 있는 행동, 즉 가족의 후계자를 부양하는 신성한 행동을 통해 가주의 아내가 된다. 도민국은 설아인에게 결혼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진심이었다. 그는 여성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전통은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는 뉴욕에서 시칠리아에 이르는 모든 구시대 가족들의 눈에 설아인이 하준에게 젖을 물린 순간 그녀가 산토로 가문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왕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그것은 도민국이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쟁 가족들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주장해야 했다. 설아인을 건드리는 것은 산토로 가문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증오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아기 방 안에서 설아인은 하준을 안고 젖을 먹였고 그녀가 방금 미국 지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험한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 도민국의 라이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서 기회를 보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문 밖의 남자가 그녀의 용기와 연민에 이끌려 그를 두렵게 하는 방식으로 이미 그녀에게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세상에서 사랑은 약점이었다. 사랑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의 아들에게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리고 점점 더 도민국은 그에게도 그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일주일. 그녀는 말했다. 하준이 제대로 먹도록 하기 위해 7일. 그리고 그녀는 떠날 것이다. 도민국은 다친 아기 방문을 응시하며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일주일을 줄 것이다. 그녀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그녀가 경계를 풀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세상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녀와 하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일주일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전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설아인의 일주일 중 나흘째, 저택은 이상한 종류의 집이 되었다. 그녀는 편의를 위해 아기 방에 인접한 침실 스위트룸을 제공받았다고 최 여사가 설명했지만 설아인은 그것이 그녀를 가까이 그리고 안전하게 두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방은 아름다웠고 부드러운 크림색과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영할 수 있을 만큼 큰 욕조가 있는 욕실이 있었다. 모든 것이 사치, 편안함, 그리고 감금을 외쳤다. 설아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하준과 함께 아기 방에서 보냈다. 3시간마다 그에게 젖을 먹이고 그의 리듬을 배우고 그가 아기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혈색을 천천히 되찾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민국은 거의 모든 수유 시간에 거기에 있었고 조용한 수호자처럼 구석 의자에 앉아 그의 아들이 젖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표정은 설아인의 마음을 뒤틀었다. 그가 체중이 늘고 있어요. 설아인은 4번째 저녁에 하준이 수유 후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녀의 품에서 말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유축 모유와 젖병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도민국의 어조는 기뻐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긴장하고 팽팽하게 감겨 있었다. 그녀가 알아보기 시작한 방식으로 턱이 잠겨 있었는데 이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의미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아기 방 문을 더 단단히 닫았다. 상황에 대해서요. 설아인의 속이 내려앉았다. 무슨 상황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머리에 손을 얹었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검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당신에 대해서요. 당신이 하준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이미 3 가족이 연락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문의요? 제가 당신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는지 묻는 정중한 방식입니다. 그의 눈은 그녀와 마주쳤다. 어둡고 강렬하게. 당신이 단지 직원으로서 저의 보호 아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제 것이라고요. 그 단어는 거칠고 소유욕이 강하게 나왔다. 당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에게 대답해야 한다고요. 설아인은 화를 냈어야 했다. 자신이 그의 것이라고 불리는 것에 분노했어야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맹렬한 보호심은 그녀를 갇힌 대신 안전하게 느끼게 했다. 그럼 저는 여기에 갇힌 죄수군요. 당신은 여기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국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설아인의 맥박이 빨라졌다.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잖아요. 기억하죠? 하지만 당신이 떠난다면 저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레티 가문은 이미 산토로 후계자에게 젖을 먹인 여인을 만나고 싶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죠? 당신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만지기 직전에 멈췄고 그녀는 그의 어두운 눈에서 금색의 반짝임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옛 방식에서는 가주의 아이에게 젖을 먹인 여자는 가주 자신만큼이나 많은 권력을 가집니다. 그녀는 신성하고 보호받으며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뭐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과 하준이 이 가족을 통제할 논리적인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단어들은 그들 사이에 돌처럼 떨어졌다. 그것은 당신을 저의 라이벌에게는 위험하게 만들고 저의 동맹에게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설아인의 팔이 잠든 아기 주위로 조여졌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것이 제 세상입니다. 도민국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여기에 휘말리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설아인. 그는 무언가와 씨름하는 듯 잠시 멈췄다.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그들 사이의 공중에 충만하고 위험하게 걸려 있었다. 설아인은 평소 통제되던 그의 얼굴 위로 감정이 번쩍이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들이켰다. 취약성,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애정처럼 보이는 무언가. 도민국, 제가 말을 마치게 해주세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지난 나흘 동안 당신이 제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 덕분에 그가 평화롭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설아인, 당신은 우리 둘 댁에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삶, 가족이 될 기회요. 저는 당신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돕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가족입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그녀가 원한다면 물러설 수 있도록 그의 움직임을 미리 알렸다. 그녀가 그러지 않자 그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다. 당신이 하준에게 젖을 먹인 순간 당신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현대 세계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 제 아들에게 중요한 방식으로는요. 당신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설아인은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합의, 떠나기 전에 남은 사흘에 대해 상기시켜야 했다. 햇빛을 향하는 꽃처럼 그의 손길에 기대서는 안 되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말을 배신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흔들렸다. 왜 안 됩니까?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광대뼈를 쓰다듬었고 설아인은 거기에 굳은 살을 느꼈다. 이 남자가 단순히 정장을 입은 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방법, 싸우는 방법, 생존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당신은 위험해요. 당신의 세상은 폭력적이고 어두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다른 사람을 잃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도민국의 표정에 이해가 넘쳤다. 엠마. 설아인은 움찔했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사과 없이 말했다. 당신이 그 비행기에서 하준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제안한 순간 저는 제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에 대해, SEDS 진단에 대해,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당신이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이 비탄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삶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설아인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 분노했어야 했다. 그를 때리고 뛰쳐나갔어야 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가 심장에 난 벌어진 상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럼 왜 이것이 일시적인 약속 이상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하시겠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왜 제가 하준이나 에게 정을 줄 수 없는지요.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멈췄다. 저에게요. 도민국의 턱이 조여졌다. 설아인, 저는 상실을 압니다. 저는 이이슬이 우리 아들을 세상에 데려오는 동안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의사들이 그녀를 구하려고 모든 것을 시도하는 동안 그녀가 피를 흘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녀가 눈에서 빛을 잃을 때 그녀의 손을 잡았고, 제가 아내를 잃고 제 아들은 첫 숨을 쉬기도 전에 어머니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아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이 두려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이마는 거의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이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지켜봤습니다. 낯선 사람의 아이에게 젖을 먹일 만큼 용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만큼 용감했습니다. 그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아들을 사랑할 만큼 용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엇을 시도해요? 설아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이것을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고 항복을 요구하기보다는 허락을 구하는 입술의 부드러운 압박이었다. 설아인은 반 박자 동안 얼어붙었다. 하주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모든 합리적인 생각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민국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녀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키스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는 위스키와 위험,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독특한 무언가의 맛이 났다. 그의 다른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녀를 소중한 것처럼, 신성한 것처럼 잡았다. 키스는 깊어졌고 설아인은 16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심장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거친 숨을 쉬었고 도민국은 자신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기댔다. 멈추라고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의 입술에 속삭였다. 그래야 하는데 그럴 건가요? 설아인은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고 그 어둡고 위험한 눈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몇 달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아니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의 입술이 다시 그녀에게 닿았고 설아인은 이것이 끔찍한 생각인 모든 이유를 잊었다. 그의 범죄 제국에 대해, 위험에 대해, 그녀가 그를 일주일도 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잊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따뜻함, 그의 힘, 그가 그녀를 평생 찾아 헤매던 소중한 것처럼 잡는 방식뿐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 다 헐떡이며 도민국은 자신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기댔다. 사흘 남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계약은 당신이 떠날 수 있도록 사흘을 더 줍니다. 네. 그 후에도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저는 당신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합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그녀가 그의 눈을 마주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설아인, 저는 그 사흘을 당신에게 머물도록 설득하는 데 보낼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떠나고 싶다면요. 고통이 그의 얼굴에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을 보내줄 것입니다.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정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내줄 것입니다. 설아인은 거짓말, 조작, 이것이 함정이라는 어떤 징후도 찾으려 그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오직 정직함과 이 강력한 남자가 아마도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 취약성이었다. 좋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사흘. 맹렬하고 소유욕이 강한 무언가가 도민국의 눈에서 번쩍였다. 사흘. 그가 되풀이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을 뒤로 물러서도록 강요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녀에게 부드럽고 경건하게 키스했다. 좀 쉬세요. 하주는 몇 시간 후에 배고플 것입니다. 설아이는 그의 키스에 여전히 얼얼한 입술로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 방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그녀의 다리는 그녀의 방까지의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떨렸고 그녀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모든 일로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그에게 했다. 그녀는 그가 머물도록 설득하게 내버려 두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피를 손에 묻힌 남자에게 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맙소사.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설아이는 침실 문을 잠그고 한 손을 뛰는 심장에 대고 기대어 섰다. 사흘 안에 그녀는 엠마를 잃은 후 처음으로 자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한 남자에게서 떠나거나 그녀를 두렵게 하는 세상으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을 것이다. 그녀는 어떤 선택이 더 두려운지 알지 못했다. 복도 아래 도민국은 아기 방에 서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을 지켜보았다. 이슬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는 죄책감과 슬픔 외에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희망을 느꼈다. 행복일지도 모르는 무언가의 동요를 느꼈다. 설아이는 그가 익사하고 있을 때 구원을 제공하며 천사처럼 그들의 삶에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에게 그들 사이에 이 일이 단지 하준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 또는 고대 전통이 그들을 묶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들 사흘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볼 때 그는 그녀의 슬픔에서 도망치는 부서진 간호사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는 그의 곁에 설 수 있는 여자, 그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할 수 있는 여자, 그의 아들을 그만큼 맹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왕비를 보았다. 문제는 설아인이 아직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딸을 구하는데 실패한 여자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큰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서진 사람으로 자신을 보았다. 도민국은 자신의 전화를 꺼내 류건태에게 문자를 보냈다. 향후 3일간 모든 회의를 취소해. 도시가 불타고 있지 않다면 나를 방해하지 마. 설아인에게 자신의 세상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도망쳐야 할 모든 합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이상하게 부서진 가족이 어떻게든 다시 온전해지고 있는 이곳에 그들과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사흘. 그녀가 그들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 사흘. 도민국은 의지의 힘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분명 사흘 안에 한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이 그에게 이만큼 중요할 때는 하준이 잠결에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자 도민국은 조용히 맹세했다. 그는 설아인에게 머물 모든 이유를 제공하고 떠날 이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칭호 아래의 남자, 가주 아래의 아버지, 갑옷 아래의 심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녀가 떠나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그녀를 보내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를 파괴하더라도. 하지만 먼저 그는 그녀가 머물기를 원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도민국은 이만큼 중요할 때는 결코 지지 않았다. 설아이는 혼란 속에서 잠에서 깼다. 폭발은 새벽 전의 침묵을 산산조각 냈고 저택 전체의 창문이 흔들렸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벌떡 일어났고 그녀의 첫 생각은 하준이었다. 그녀는 맨발로 복도를 가로질러 아기 방으로 달려갔고 도민국이 이미 거기에 있었고 아들을 보호하듯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설아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도민국의 얼굴은 돌처럼 조각되어 있었다. 전날 밤 그들의 키스에서 비롯된 모든 취약성은 그녀가 비행기에서 엿보았던 차가운 가주로 대체되었다. 문태식 패밀리, 그들이 방금 부두에 있는 제 창고를 폭격했습니다. 설아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류건태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사장님, 이건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 곳을 동시에 공격했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설아인을 흘끗 보았고 망설임이 분명했다. 말해. 도민국이 명령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원합니다. 자정까지 산토로의 유모를 넘기지 않으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이 설아인 주위로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녀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표적을 그렸다. 저를 그들에게 넘기세요. 그녀는 자신을 멈출 새도 없이 단어들을 쏟아냈다. 전쟁을 멈춘다면 안 돼. 도민국의 목소리는 절대적이었고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하준을 조용히 문간에 나타난 최 여사에게 건네주었다. 지금 그를 안전실로 데려가세요. 그런 다음 그는 설아인 앞에 섰고 그의 손은 간신히 통제된 강렬함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은 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가 당신을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기 전에 이 도시 전체를 불태울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해합니까? 설아인은 그때서야 모두가 두려워하는 괴물을 보았다. 그의 눈은 검고 차가워졌고 그의 몸 전체는 치명적인 의도를 내뿜었지만 그의 어깨를 잡은 손은 부드러움을 유지했다. 분노가 물결처럼 그에게서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은 시도할 것입니다. 위험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곡선을 그렸다.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아인. 그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저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아니요 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에게 떠나도록 요구했어야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것을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눈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맹렬한 보호심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발견했다. 좋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녀의 이마에 강하게 키스했다. 류건태가 당신을 하준과 함께 안전실로 데려갈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거기 머무세요. 다른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마세요. 도민국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가 그의 눈을 마주치도록 강요했다. 약속합니다, 설아인 씨. 저는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머물도록 설득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 그는 사라졌고 아기 방에서 성큼성큼 걸어나가면서 전화에 대고 명령을 내렸다. 설아인은 류건태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만질 때까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설아인 씨, 움직여야 합니다. 안전실은 저택의 지하 깊은 곳에 있었고 와인 저장고에 숨겨진 문을 통해 접근했다. 놀랍게도 편안했다. 침실, 주방, 그리고 몇 주 동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물품을 갖춘 완벽한 아파트였다. 최 여사는 하준과 함께 이미 거기에 있었다. 아기는 기적적으로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여기 얼마나 오래 있을 건가요? 설아인은 류건태가 무거운 문을 잠글 때 물었다. 필요한 만큼이요. 최 여사의 얼굴은 단호했다. 가주님은 모든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기어갔다. 설아인은 하준이 깨어났을 때 그에게 젖을 먹였고 마음은 걱정으로 비명을 지르는 동안
그녀의 몸은 익숙한 움직임을 따랐다.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도민국은 안전할까? 그녀 때문에 몇 명이나 죽고 있는 것일까? 하준이 마침내 휴대용 아기 침대에서 다시 잠들었을 때 설아이는 자신이 갇힌 동물처럼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최 여사는 아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를 사랑하나요? 나이든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그를 거의 알지 못해요. 그것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아이는 서성이는 것을 멈추고 어깨를 늘어뜨렸다. 저는 세상이 너무 폭력적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손에 피를 묻혔을지도 모르는 사람을요. 제 남편은 가주님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다. 이 삶에서 30년이요. 결국 그것이 그를 데려갔죠. 옛 가주님을 노린 라이벌의 총알. 하지만 그 30년은 사랑, 충성, 그리고 가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도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보상하나요? 그것은 설아인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최 여사는 일어나 작은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죠. 저는 산토로 가문을 위해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3명의 가주를 보았지만 도민국 씨가 당신을 보는 방식, 마치 당신이 그의 구원인 것처럼 보는 방식으로는 아무도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설아이는 그 말들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을 때 불이 깜빡였다. 1번, 2번, 그리고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여 모든 것을 비상 조명으로 목욕시켰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설아인의 목소리가 공포로 높아졌다.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 전원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총성이 위에서 어딘가에서 터져 나왔고 뭉툭했지만 틀림없었다. 설아인은 하준의 침대로 달려가 그를 보호하듯 안아 올렸다. 아기는 긴장을 감지하고 놀라서 울면서 깼다. 그러더니 불이 완전히 나갔다. 어둠 속에서 설아이는 최 여사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총이 장전되는 뚜렷한 소리를 들었다. 내 뒤에 있어요. 나이든 여자는 모든 할머니 같은 따뜻함이 차가운 효율성으로 대체된 채 명령했다. 더 많은 총성, 외침, 전투 소리가 강화된 벽을 통해 걸러져 내려왔다. 설아이는 하준을 더 세게 끌어안았고 우는 아기에게 말도 안 되는 안심을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만약 그녀가 그 비행기에서 그냥 떠났다면. 안전실 문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1번, 2번. 누군가 뚫고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최 여사, 설아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은 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최 여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설아인은 자신감 아래의 불확실성을 들었다. 강철로 강화되었습니다. 폭발이 필요할 거예요. 폭발이 방을 뒤흔들었다. 창고 폭발보다 작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파괴적이었다. 설아인의 귀는 윙윙거렸고 뚫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문에 나타난 균열을 통해 연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뒤이어요. 최 여사는 설아인을 안전실 뒤쪽으로 밀쳤다. 책장 뒤에 비상구가 있어요. 하준을 안고 뛰세요. 당신은요? 제가 그들의 속도를 늦출게요. 최 여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총을 들었다. 가세요, 설아인 씨. 가주님은 당신이 그의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믿고 있습니다. 설아인은 비명을 지르는 하준을 품에 안고 달렸고 최 여사가 안전 브리핑 중에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숨겨진 걸쇠를 더듬거렸다. 책장이 활짝 열리자 배터리로 작동하는 비상등으로 겨우 밝혀진 좁은 터널이 드러났다. 그녀 뒤에서 안전실 문이 마침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최 여사의 총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렸다. 한 남자의 이탈리아어 외침을 들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터널 안에 있었고 하준을 가슴에 안고 어둠 속을 맹목적으로 달렸고 안전으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적의 품으로 달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도민국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남자에게 네, 맙소사,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터널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침내 설아이는 앞에 빛을 보았다. 그녀는 밤 공기 속으로 뛰쳐나왔고 저택 뒤 숲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멀리서 그녀는 저택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들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설아이는 숲속 더 깊이 도망치기 위해 돌아섰지만 너무 늦었다. SUV가 굉음을 내며 멈췄고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민국의 부하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포식적인 미소에서 그녀는 즉시 그것을 알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고 나이가 들었고 차가운 눈과 설아인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미소를 지었다. 유명한 유모. 그는 강한 억양의 영어로 말했다. 마침내 그녀를 데려가. 설아인은 그들이 그녀를 잡았을 때 하준의 이름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전문가였고 그녀는 아기를 보호하려는 겁에 질린 간호사에 불과했다. 그들이 그녀의 입에 천을 대기 전에 그녀가 본 마지막 것은 새벽 하늘로 장례식 화덕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는 불타는 저택이었다. 그런 다음 어둠이 그녀를 덮쳤고 설아이는 산토로 후계자를 품에 안고 밤속으로 사라졌고 자신이 반한 남자가 그녀를 찾을 만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였다. 설아이는 오래된 돈과 더 오래된 죄의 냄새가 나는 방에서 깨어났다. 그들이 그녀를 기절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해 머리가 쿵쿵 울렸지만 그녀의 첫 생각은 하준이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아기가 그녀가 누워있던 화려한 침대 옆에 고풍스러운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도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들은 그를 해치지 않았다. 드디어 깨어났군. 목소리가 그림자에서 나왔다. 숲속의 나이든 남자가 빛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문태식이고 내 사랑, 당신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설아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의 저택, 산토로 저택에서 약 80km 떨어진 곳, 아니 남아있는 것에서요. 그의 미소는 잔인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가주님은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오기를 원하네요. 이해가 공포와 함께 떠올랐다. 물론이다. 도민국은 10년 전에 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내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내 영역을 빼앗았습니다. 내게 부스러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준을 가리켰다. 이제 그는 무언가를 신경 씁니다. 마침내 10년 동안 건드릴 수 없었던 그에게 약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2개의 약점이죠.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설아이는 머리판에 몸을 기댔다. 당신과 그의 소중한 후계자, 신성한 유모와 산토로 이름을 가진 아들. 말해봐요. 그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인 척하지 마세요. 문태식의 손이 튀어나와 그녀의 턱을 고통스럽게 잡았다. 나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가 당신을 보는 방식, 그가 당신을 보호하는 방식. 도민국은 그의 아내가 죽은 이후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자신의 정장을 정리했다. 그는 오늘 밤 당신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통과하여 당신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거래하려고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의 제국, 그의 권력, 그의 삶, 모든 것을요. 그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소라이는 용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아마도요. 하지만 먼저 그는 그가 사랑하는 것을 해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뒤따르는 시간은 고문이었다. 서라이는 하준이 울 때 그에게 젖을 먹였고 문태식의 부하들이 사려 깊게 제공한 물품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하준 옆에 머물렀다. 그들은 아기가 건강하기를 원했고 도민국이 도착했을 때 그를 지렛대로 삼기를 원했다. 황혼이 질 무렵 문태식이 돌아왔다. 그가 왔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 일찍 왔죠. 당신의 가주님은 꽤 동기부여가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서라인을 발로 끌어당겼다. 이리 와요. 이것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큰 서재로 끌고 갔고 하준을 품에 안은 채 그녀를 창문 근처에 배치하여 아래의 부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도민국이 투광 조명에 비추어져 안뜰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경호원도 눈에 보이는 무기도 없었고 그의 손은 항복의 의미로 들어 올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거리에서도 서라이는 그의 자세에서 감춰진 폭력, 그의 몸짓에서 간신히 풀린 분노를 볼 수 있었다. 문태식, 그의 목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명확하게 들렸다. 내가 여기 있다. 그들을 풀어줘. 문태식은 웃었고 도민국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서라인을 창문으로 더 가까이 밀었다. 거리를 가로질러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서라인은 도민국의 가면이 깨지는 것을 보았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안도, 두려움, 사랑. 여자와 아이를 위해 내 제국을 내놔라. 문태식이 소리쳤다. 영역, 사업체, 운영, 모든 것을 양도해. 나를 산토로 가문의 가주로 만들면 그들을 살려주겠다. 좋다. 도민국은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서명하겠다. 단지 그들을 다치게 하지 마라. 서라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의 온 세상, 그의 권력, 그의 유산을 그녀와 하준을 위해. 감동적이군. 문태식은 비웃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내가 당신을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토로. 당신은 재건할 것입니다.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안 돼.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총을 꺼내 서라인의 관자놀이에 댔다. 그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났다. 서라인은 도민국이 비무장 상태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이 발목으로 갔고 무기를 들고 올라왔다. 동시에 서라인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녀는 문태식의 손목을 세게 물었고 그가 그녀의 머리에서 총을 확 잡아당기게 했다. 총성이 빗나갔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그런 다음 세상은 혼란 속으로 폭발했다. 문이 터져 열렸고 도민국의 부하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내내 거기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민국 자신은 이미 안에 있었고 죽음의 화신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서라인은 이보다 더 무섭거나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문태식은 다시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서라인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준의 요람을 그의 무릎에 휘둘렀다. 다행히 아기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 있었고
나이든 남자는 비틀거렸다. 그것은 도민국에게 필요한 모든 개방이었다. 내 것을 건드렸군. 도민국이 으르렁거렸고 그의 주먹은 문태식의 턱에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연결되었다. 싸움은 잔인했지만 짧았다. 문태식은 늙었고 전성기를 지났었다. 도민국은 전성기였고 분노로 연료가 공급되었다. 끝났을 때 문태식은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고 패배했다. 나를 죽여. 그가 뱉었다. 끝내. 도민국은 총을 나이든 남자의 머리에 겨누었다. 설아인은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조여지는 것을 보았고 그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을 보았다. 이것은 괴물 살인자, 폭력 위에 제국을 건설한 가주였다. 도민국, 설아인의 목소리가 그 혼란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지 마세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설아인은 그가 자신과 싸우는 것을 보았다. 어둠이 그녀가 알게 된 남자와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민국이 으르렁거렸다. 그가 당신에게 손을 댔습니다. 제 아들에게. 알아요. 설아인은 더 가까이 걸어갔다. 하주는 기적적으로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이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 냉혈하게 죽인다면 당신은 자신을 잃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준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가주가 아니라, 괴물이 아니라 우리는 남자가 필요해요. 침묵이 길어졌다. 그런 다음 도민국은 총을 내렸다. 그를 데려가.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를 가족들에게 넘겨 신성한 여인을 표적으로 삼아 예법을 어긴 것에 대해 그들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해. 문태식이 끌려나가면서 위협적인 비명을 지르는 동안 도민국은 설아인에게 돌아섰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응시했다. 그런 다음 그는 2걸음 만에 거리를 가로질러 그녀와 하준을 자신의 팔로 끌어당겼다. 당신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안전실이 침입당한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설아인, 저는 당신들 둘 다를 잃은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찾았어요. 설아인은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충분히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저는 1000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국, 권력, 이름. 당신이 여기에 없다면 모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설아인이 말했다. 당신은 그냥 가주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을 보세요. 그의 눈이 결단력으로 불타올랐다. 저는 이 삶을 끝냈습니다, 설아인. 저는 폭력과 죽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끝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산토로 가문에는 기다리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도민국의 미소는 냉혹했다. 제 사촌 마르코, 네,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그를 따서 지었습니다. 가주 자리를 몇 년 동안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요? 설아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가 아무나를 위해 제 제국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사랑합니다, 설아인 씨. 당신이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제안했을 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제 세상에 서서 무너지기를 거부했을 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유리와 먼지로 뒤덮인 채 여전히 제 아이를 보호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설아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마도요, 당신을 안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일주일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우리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그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준을 위해서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깊게 키스했다. 머물겠다고 말해주세요. 사흘이 아니라 영원히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설아인. 전통이나 신성한 유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바라건대 당신도 저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아인은 이 아름답고 위험하고 불가능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세상에서 그녀의 일주일을 생각했다. 그녀가 그의 품에서 얼마나 살아있다고 느꼈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가슴에 평화롭게 잠든 하준을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에 부서진 무언가를 치유한 이 아이. 사랑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맙소사, 사랑해요. 그럼 얘라고 말해줘요. 네. 6개월 후, 설아인은 몬타나의 작은 교회에 서서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제 통통하고 건강해진 하준은 앞 좌석에서 최 여사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온갈거리고 있었다. 긴장돼요? 도민국이 물었고, 어두운 정장을 입은 그는 압도적으로 멋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손에 따뜻했다. 무서워요. 설아인은 인정했지만 좋은 의미로요. 결혼식은 작았다. 초의 여사 류건태, 그리고 도민국의 새로운 삶을 따라온 소수의 다른 사람들 뿐이었다. 설아인의 부모님도 그곳에 있었고, 딸의 개혁된 사업가와의 급작스러운 로맨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전체 진실을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도민국의 그 부분의 삶은 끝났다. 서약은 단순했다. 가주나 제국, 신성한 전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단지 두 사람이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든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뿐이었다. 도민국이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설아인은 엠마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완전함을 느꼈다. 이것이 이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의 불가능하고 아름답고 기적적인 가족. 피로연은 그들의 새 집, 뉴욕과 도민국이 뒤로 남긴 삶에서 멀리 떨어진 20만 제곱미터의 몬타나 황야에 있는 목장 주택에서 열렸다. 그들이 끈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는 동안 하준은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설아인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경탄했다. 후회하는 것은 없어요. 그녀는 도민국의 가슴에 대고 물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기 위해 물러섰다. 하지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류건태가 오늘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아인의 속이 내려앉았다. 가족들이 우리를 찾았나요? 도민국의 턱이 조여졌다.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떠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났나요? 우리는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산토로 가문은 이제 마르코의 것입니다. 제 사촌 마르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공식적으로 제 은퇴를 승인한 가족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요. 설아인은 이해했다. 제가 그들에게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아무도 할 수 없었을 때 산토로 후계자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도민국이 미소를 지었다. 옛 가족들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큐처럼 그들의 긴 진입로 끝에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설아인은 긴장했지만 도민국은 그녀의 손을 안심시키듯 쥐었다. 한 대의 차가 다가섰고 60대의 남자가 잘 차려입고
권위를 가지고 내렸다. 칼리브라지 두목님. 도민국은 조심스러운 존경심으로 그를 맞이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진정하세요, 산토로. 나이든 남자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위협이 아니라 친구로서 왔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누군가를 원했습니다. 그는 도민국에게 밀봉된 봉투를 건네주었다. 당신의 은퇴 서류. 5가족 모두가 서명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자유입니다. 도민국은 그것을 열었고 서라인은 그의 어깨 너머로 읽었다. 그것은 도민국을 산토로 가문과 더 넓은 조직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해방시키는 공식 문서였다. 감사합니다. 도민국이 조용히 말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칼리브라지 두목은 서라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 한 일, 그런 종류의 사랑, 그런 종류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왜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지요. 그녀가 당신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산토로. 당신들 둘 다의 자유를. 그는 모자를 기울이고 왔던 것처럼 빠르게 떠났다. 서라인과 도민국은 꼬리등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진입로에 서 있었고 그는 여전히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정말로 끝났어요. 서라인이 속삭였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도민국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단지 우리와 하준. 그리고 하준.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그를 위한 남동생이나 여동생이요. 서라인의 손이 배에 닿았고 그들의 비밀은 아직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새로웠다.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도민국의 눈이 커졌다. 3주째입니까? 결혼식 후에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요? 그의 대답은 그녀를 팔에 안고 순수한 기쁨으로 웃으며 그녀를 돌리는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내려놓았을 때 둘 다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괜찮은 것 이상입니다, 서라인.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살 이유, 사랑할 이유, 가질 가치가 있는 미래를요. 당신도 저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그에게 키스했다. 당신과 하준, 저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몬타나의 어둠 속에 서 있었고 별들은 머리 위에서 빛났으며 그들의 과거는 뒤에 있었고 그들의 미래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에서 하준이 작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잃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다. 이제 부모, 파트너, 연인, 친구. 그가 배고파요. 서라인이 말했다. 그럼 가서 우리 아들에게 젖을 먹입시다. 도민국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되어야 하는 방식대로 함께 그들이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서라인은 한번 뒤를 돌아보았고 가주가 그들의 자유를 전달한 진입로를 바라보았다. 야생동물보다 더 위험한 것을 숨기지 않는 어두운 나무들을, 그들의 행복한 결말을 목격한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6개월 전 그 비행기에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찾았고 그의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그리고 어떻게든 불가능하게도 기적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사랑을 위해 제국을 포기한 남자 안에서. 그녀가 그를 필요로 했던 만큼 그가 그녀를 필요로 했던 아기 안에서. 피나 전통이 아닌 선택 위에 세워진 가족 안에서. 서라인은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고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다.